대한민국 최대의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6. 그 중심에 선 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AI 드론 시스템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트업 니어스랩입니다. 니어스랩의 압도적인 AI 드론 기술은 국내외 방산 대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fear factor that comes from that thing running autonomously is phenomenal. 국내 최초로 중동에 드론 단일 품목 1,000만 불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기술 하나로 세계 방산 시장에 침투한 스타트업 니어스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방산용 드론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번 드론쇼에는 적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이른바 드론 잡는 드론, 요격 드론을 선보인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요격 드론을 전시한 니어스랩 부스에는 국내외 군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시속 250km의 속도로 직접 요격을 하게 돼요. 물리적 에너지로 요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타격으로 이거 한다. 네, 얘 같은 경우는 배터리 포함하면 2.8kg 정도 되고요. 아군의 레이더가 적의 공격용 드론의 위치를 알려주면 카이든이 그 좌표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표적 드론과 약 1km 이내의 거리로 가까워지면 비전 AI를 통해 적의 드론을 식별하고 스스로 적의 드론을 추적해 충돌하여 파괴시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만 타격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근처에서 쫓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블락 1급, 이거는 물리적인 요격을 하는 거고요. 현재 니어스랩은 국내 방산 대기업과 블락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거의 커진 버전에서 카이든과 더불어 군의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휘기가 10대 타격기를 몰고 다니고 지휘기를 우리가 한 명이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니어스랩의 공격용 군집 드론인 자이드는 지휘기와 타격기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지휘기는 전장 인식과 표적 지정을 포함한 군집 지휘를 담당하고, 탄두를 장착한 타격기들은 처음에는 지휘기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표적이 가까워지면 개별적으로 비전 AI를 작동시켜 통신 방해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목표물을 추격해 타격합니다. 작은 기체에도 불구하고 온보드 인공지능 센서를 장착해서 임무 수행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능으로 인해 자이드는 2025년 국내 드론 업계 최초로 1,000만 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잘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느끼시는 거는 우리가 해외군에 판매한 실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강력하게 오는 것 같아요. 필요했던 건데 이제 검증이 됐다고 그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제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러한 드론들을 사용할 군의 의견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뭘 하냐면 CADDS라고 컨테이너에다가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을 재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이제 전방에 많은 것을 차량에 싣고 언제 장전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결국은 드론을 분명히 운영하고 전체를 운영할 수 있고. 이미 자이드 내 군집 연결 시스템을 개발한 니어스랩은 소수의 병사만으로도 대규모의 드론을 수송 및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드론과 AI를 이용해서 적어진 병력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군사력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걸 만들려면은 결국 1인당 운영할 수 있는 드론 AI 에이전트 수가 많아져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드론이 똑똑해져야 돼요. 피지컬 AI가 담겨서 스스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똑똑해진 에이전트들끼리 협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협동을 적은 수의 인원으로 지휘하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카이든 그리고 자이든이라는 제품에서 가져가고 있는 엣지들이고, 저희가 계속 우리 국방부에 더하고자 하는 가치도 그쪽에 있습니다. 방공체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 드론 개발에만 집중해온 니어스랩. 한 분야를 끝까지 깊게 파고든 기술은 2025년 미국 방산 기업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니어스랩이 개발한 카이드는 조종사의 개입 없이 AI 자율 비행만으로 표적 드론을 정확히 추적해 충돌해야 합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기술 개발로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적 드론은 하늘에 찍힌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합니다. 카이드는 이런 표적을 스스로 추적한 뒤 정확히 충돌해야 합니다. 카이든이 표적 정보를 위경도로 받았을 때 자율적으로 비행해서 표적을 추적을 하고 근처에 갔을 때는 카이든 내부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비전 센서를 통해서 표적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추적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이후에 AI를 통해서 이제 디텍션을 해가지고 표적을 인식을 하고 정렬을 한 뒤에 이제 유저가 요격 명령을 이제 내리면 그때는 이제 자율적으로 다시 표적을 이제 맞추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카이든이 임무를 수행하는 원리는 요격 미사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본부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탐지하면 위치 정보를 받은 요격 미사일이 즉시 발사되어 추적을 시작합니다. 요격 미사일에는 자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적 미사일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 측면 분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비행 경로를 미세하게 수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물을 요격합니다. 카이든도 아군 레이더가 전달한 좌표를 향해 비행한다는 점에서는 미사일과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적 드론을 정밀 추적하는 과정에선 차이가 발생합니다. 카이든과 같은 AI 자율비행 드론은 자체 레이더 대신 AI 비전 센서로 표적을 식별하고 조준을 고정한 후 타격합니다. 하지만 4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쿼드로터 드론은 엔진으로 추진하는 미사일보다 고속 비행에 훨씬 불리합니다. 쿼드로터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에 대한 다이나믹스나 공기의 흐름이 주는 되게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서 엔진 기체처럼 그렇게 정확한 모델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고속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빠른 드론을 만들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체를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카본과 같은 경량 소재를 사용하거나 보조 추진 장치를 장착하는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시속 약 200km로 비행합니다. 이런 공격 드론을 요격하려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해가지고 일단 최고속을 도달을 한다. 시속 200까지는 좀 빨리 갔어요. 근데 200에서 250km로 올라가는 이때 유체역학의 영역에 들어가더라고요.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적기를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도록 카이든에는 자율비행 컴퓨터도 탑재되어야 합니다. 계속 트라이앤 에러로 조금씩 올려가지고 250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잘 가지고 있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율비행을 위해서는 비전 센서가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저 멀리 아주 작게 보이는 물체가 적 드론인지 그림자인지 구름인지 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초당 60장의 고화질 영상을 분석해 최적의 요격 경로를 생성하고 비행 제어 명령을 실시간으로 내릴 수 있는 AI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칩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제 연산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무게가 증가하고 파워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또 비행 시간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고 경로를 생성해서 주행 제어 명령을 내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테슬라 자동차에 탑재한 자율주행 컴퓨터는 길이 약 30cm, 무게는 약 3kg에 이릅니다. 하지만 드론에 탑재되는 컴퓨터는 훨씬 더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어떠한 센서가 들어왔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속도로는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가장 작은 칩이나 가장 전기를 적게 쓰는 그런 것들 선정을 한다든지 알고리즘을 그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밸런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니어스랩은 카이든의 자율비행 요격 임무를 하나의 목표로 정의하고 그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최적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연에서 카이든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This system right here screams. It is one of the loudest systems, and that fear factor that comes from that thing running autonomously is phenomenal.
I've seen a lot of UAS systems. I've seen other intercept systems. I've seen quite a bit over the last 5 years. This one by far takes the cake. The ability to seek its target and go after it, and there's no stopping it.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며 실패 없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선 뛰어난 AI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센서가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컴퓨터가 즉시 처리하며 기체가 정확하게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처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에어리얼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저희 리어스랩이 10년간 쌓아왔던 다양한 기술들이 같이 이게 녹아져 있습니다. 에어리얼 인텔리전스는 사무실 컴퓨터가 아니라 수많은 시험 비행 속에서 완성됩니다. AI 군집 비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리어스랩의 시험 비행 현장. 예측할 수 없는 거친 현실 속에서 주어진 미션을 완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에어리얼 인텔리전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현실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추락하고 때로는 하드웨어가 파손되는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합니다.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하면 이제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거 로그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드에서 계속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개발 장비를 잔뜩 들고 나오는 겁니다. 시험 비행을 통해 현장에서 마주한 실패의 원인을 찾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수정하고 다시 시험 비행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AI 자율비행 기술은 현실의 하늘에서 더욱 정교해집니다. 마이너한 버전까지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날렸던 기체는 개발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100대 이상을 날렸다고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영하에다가 그때 돌풍이 막 한 초속 15m까지 부는 상황에서 그럴 때도 비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AI 드론은 날씨와 바람 등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마주해야 합니다.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비로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남아있는 수많은 예외 상황, 이른바 롱테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성능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 것까지는 쉽게 가요. 한 80%까지 가는 것까지 쉽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막 컴퓨터 같은 거 작게 만들고 훨씬 칩이나 뭐 구조도 경량화하고 뭐 그런 것들을 롱테일을 잡아가는 게 항상 제일 어렵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하지만 결국 나가서 비행 시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심2 리얼 갭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현실에서의 갭을 줄이면 줄일수록 저희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마지막에 그 디테일을 잡는 게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어스랩은 이미 심2 리얼 갭을 줄여왔던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지멘스와 같은 풍력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AI 드론 자율 점검 서비스를 시행해 오면서 전 세계 40여 개국의 다양한 현장에서 AI 드론과 관련된 현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인공지능을 현실에 노출시켜온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리어스랩 에어리얼 인텔리전스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최재혁 대표와 정영석 CTO, 사람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을 드론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리어스랩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위험한 풍력발전기 점검 현장에 AI 자율비행 기술을 도입하며 기존의 점검 방식을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혁신은 점차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GTC라는 그 기술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풍력발전기에 쓰는 사례를 공유를 했었어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도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그걸 발전시켜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지금 방산에 쓰고 있는 건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작년이었죠. 이제 젠슨 황이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해준 거예요. And then the next phase, physical AI. 피지컬 AI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 2025년 엔비디아는 피지컬 AI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 기업들을 조명한 헌정 영상을 공식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드론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리어스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어스랩의 도전은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을 넘어
더 위험한 현장인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방산 드론 분야에서도 자신들의 AI 기술이 가장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적의 드론을 추적해 요격하는 카이든, 그리고 여러 대의 드론이 군집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든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드론이 풍력 발전기 인식해서 따라가는 기술하고 방산 쪽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날아오는 기체를 요격하는 기술 혹은 지상에 있는 어떤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본질적으로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피지컬하게 잘하는 회사 많은데 드론 위에서 오랫동안 그걸 쌓아왔고 실제 산업에 적용해봤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중 하나고 저희가 풍력에서 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방산에 잘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어스랩이 AI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러우 전쟁에 이어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현대 전쟁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대 전쟁은 이제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방공 미사일을 계속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소모성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드론으로 요격하는 이른바 가성비 방공 체계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실전 경험이 있는 요격 드론을 빠르게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요격 드론 기술을 빠르게 분석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요격 드론 카이든을 개발한 니어스랩에도 여러 중동 국가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싸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쓰고 있으니까 생산하고 재고가 많다 보니까 그게 더 용이했는데 결국은 그들도 2주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거 AI 안 들어있고 맞추기 어려워. 그리고 방공 통합 안 돼. 너희 말이 맞아.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현재 우크라이나가 수출하고 있는 요격 드론 대부분은 FPV 방식입니다. 숙련된 조종사가 고글을 쓰고 실시간 영상 신호를 보면서 직접 드론을 조종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종수를 갖추고 있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명중률이 10%가 안 되는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 업체들은 AI 비전 센서를 통해 자동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PV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드론과 지상의 조종사 사이에서 영상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에 지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This allows for extremely effective guidance, and then the final guidance. For now, it's 100% manual, which might seem surprising. There's n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one yet. It's currently being developed, it's being validated. 특히 마지막 수초의 종말 단계에서는 0.1초의 지연만 발생해도 충돌 지점은 수미터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장 환경과 중동의 전장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으로 드론을 요격할 때 전방에 배치된 병사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지나간 드론을 뒤쫓아가며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안에 주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병사들이 바다 위에 나가 있어야만 같은 방식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역을 넘어오기 전에 미리 가서 막아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조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항공체계랑 통합이 된 AI가 탑재된 드론이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동 국가들은 어쨌든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빠르게 학습을 하고 방향타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조금 더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저가의 드론 기체가 명중률이 낮으면 더 많은 드론과 더 많은 조종사를 투입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가성비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명중률과 자율 임무 수행 능력입니다. 니어스랩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는 병사라도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기본적인 소양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시스템상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번 이란전에서 미군은 팔란티어의 AI 지휘 통제 시스템 메이븐을 실전에 배치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표적 식별부터 무기 선택을 클릭 몇 번으로 수행하면 자동 공격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과정을 몇 분 안에 수행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 보조 기술이 아니라 전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라고 알려져 있죠. 위성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쉽게 구축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AI를 작동시켜서 공격하는 적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압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드론을 잘 조종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소수의 병력이 시스템을 통해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을 얼마나 빠르게 통합 운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드론 단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체계 속에서 부체계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연동되어 있고 이들의 임무 속에서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전차, 대포, 전투기 등 완성된 개별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위성, 레이더, 지휘 시스템 등의 전장체계 안에서 제품이 온전히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2026 드론쇼 코리아 글로벌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는 AI 시대 전장의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Kaiden, the counter-UAS system, for example, it is a subsystem to a larger air defense system. It's just like Iron Domes, and we always have to zoom in to what the existing systems are as it is. 세계적인 AI 드론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Focus on drones itself. It's not really important anymore. I think globally there's a huge shift on how things are adopted. Yeah, to give to the customer, we can match and customize our solution, and we give the capability to the customer instead of buy it from us. Yeah. So that's kind of like the paradigm shift. 방공 시스템에 편입되어 사람의 조종이 없어도 미션을 수행하는 드론. 처음부터 니어스랩이 추구한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글로벌하게 많은 곳으로 가지만 어쨌든 저희 작은 회사다 보니까 되게 명확한 문제를 온전히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좁혀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완성도 있는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좁히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만 가지고는 사실 충분치 않아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유의미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만 팔려고 하면은 작은 문제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데이원부터 고글로벌이었고 그런 글로벌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유의미한 문제들에 집중해서 하나씩 지금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어스랩 경영진과 LIG DNA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천궁2를 비롯해 세계적인 다층 방공 기술을 보유한 LIG DNA. 이제 그 다층 방공 체계의 가장 아래층에서 활약할 새로운 요격 수단으로 니어스랩의 AI 요격 드론 카이든이 합류합니다.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전체 통합 방법으로 구성을 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어스랩이 큰 축을 맡고 힘이고요. 디펜스 앤 에어스페이스에서 저희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들 하나씩 시작하고 있는 단계여서 앞으로도 저희가 가는 길에 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방공 기술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고 글로벌 방공 시스템에 새로운 임팩트를 만들어갈 두 회사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입니다. 작년 중동에 1,000만 불 수출 계약을 맺었던 자이든 이제 곧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드론 시스템은 단순히 기체를 납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온전히 부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자이든을 실제로 운용할 중동 현지군의 환경과 요구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RPG탄을 달아보고 그다음에 실제 타격하는 각도와 속도 이런 거 다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반복돼야 되는 일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런 건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같이 넘겨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교육 훈련하기 위한 매뉴얼이랑 그다음에 뭐 장비들은 다 가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방산 쪽은 그런 것들도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보안들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본인들이 직접 학습을 하셔가지고 뭐 모델만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체 그 망에서 학습을 하길 원하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좀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스랩의 AI가 담긴 드론을 이제 군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운영하기 이제 직전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첫 번째 납품에 대해서 군이 이제 그 효용을 느껴야 저희가 사실 그 다음 프로젝트들을 더 크게,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 나라의 이제 파트너로서 이어스랩에 계속 이제 방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사업에 물건이 간 이후의 과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자이든의 첫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출하된 자이든은 중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드론을 해외군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들 고생한 분들만 보이네요. 더위에서 추위에서 진짜 다들 고생하셨었는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해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으로 100만 대, 1000만 대, 억대 갈 때까지 한번 다 같이 달려보시죠. 진짜 히어로는 여러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를 이제 전설의 시작으로 더 큰 일들을 만들어 보시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산이 스타트업이 하기 좋은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명확하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산업에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거대 기업들의 무대였던 글로벌 방산 시장에 기술 하나로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 이어스랩. 현실의 거친 장벽을 깨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어스랩의 날갯짓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